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8%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62평 근처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래대금 보셔야 돼요. 공매도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매도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월 2일자죠. 공매도 거래대금은 100억을 넘겼습니다. 공매도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첫 번째 공매도가 재개됐었던 부분 590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그쵸, 공매도 거래대금만입니다. 그쵸, 590억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조금 눌리는 듯 했으나 결과를 보면 어때요? 1.4% 올랐어요. 그리고 어저께 4.7% 올랐습니다. 오늘은 2.8% 떨어졌는데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은 계속해서 불확실성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다? 거래대금이 대폭 감소를 했다.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감소한 부분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코스피 거래대금도 최근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됐죠? 거의 뭐 거래대금 기준에서 반토막 났죠. 왜 그럴까요? 이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불확실성 어디서 오나요? 관세에서 옵니다. 근데 그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4월 3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발표를 합니다. 원래 발표는 5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는 시간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중요한 얘기 그동안 언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5시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는 시간에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5시에서 6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근데 최소 한도로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미증시를 이야기를 하고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알테오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최소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 코스피 코스닥을 같이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한국 시장도 최소한 하락 구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증시의 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미증시의 바닥이 나오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구간이 언제예요? 4월 3일 관세 부과 이후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세잖아요. 말이 하도 많고 말도 세고 그 나이에 계속 뭘 하고 막 하니까 많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하게 임기 지금 시작된 지 2달 반 됐거든요. 2달 반이 채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까요? 그렇죠? 중간 선거 내년 11월 26년 11월이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그러면 먼저 매를 맞을 것들, 왜? 트럼프 대통령도 알거든요. 보세요. 관세를 매긴다? 관세는 누가 냅니까? 미국 국민들이 냅니다. 그렇죠? 수출업자가 물건을 미국에 판매를 해요. 그리고 지금 관세로 협박할 수 있는 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미국 시장을 그 어떤 기업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소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로 협박을 한다. 대신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리고 몇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은 들어가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있는 생산 인프라를 다 버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격,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건 100% 확정이죠.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앞세우면서 매를 맞을 걸 먼저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한다? 시장은 먼저 반영하고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미증시 한번 볼게요. 미증시도 지금 거래대금이 박살인데,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틀 동안 반등을 조금 만들었죠.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았던 미증시가 뭐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버블이 껴있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실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70%를 넘나들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그리고 AI 시대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왔죠.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AI를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건비 감축. 근데 요거는 또 맞물린다는 거죠. 일자리를 늘린다며.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는 없다. 인터뷰에서도 지금 최소한의 그 말이 조금씩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가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지금이 최고의 변동성 구간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관세부가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스닥을 이야기를 하고 미증시 거래대금, 한국시장의 거래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아무리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개별적인 호재들도 있고 IR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여기서 계속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권을 포함해서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2조 이상 계약권 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금액을 떠나서 법령적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AALT-B4의 확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이치 상교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ADC 쪽으로 확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물론 여기 작년에 있었던 상승 추세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둔화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선반영이라는 것. 자, 미증시부터 요거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미증시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오지 않겠어? 왜? 관세 때문에. 뭐 때문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소비 둔화, 소비 둔화가 오면 고용의 감소.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은 연준의 목적하고도 맞물립니다. 연준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완만하게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고용 안정. 왜? 고용이 흔들리면 경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월 의장이 나와서 계속 60번, 70번 이상 인터뷰 내내 불확실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모두 관세 때문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뭘 합니까? 미국의 중간선거 합니다. 그쵸? 계속 매를 때릴 수는 없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때려서 미국으로 제조업이 들어오게 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 우리 공약사항 한번 볼게요. 관세를 포함해서 마가라 그러죠. 그쵸? Make America Great Again. 그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이걸 유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에는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요. 근데 미국 국민들의 주식 비중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한국에서 부동산을 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401k라 그러죠. 퇴직연금. 그렇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망가진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정책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기 초반에 계속 강하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 발효 이후에는 당연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식시장은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그렇죠?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고가 구간에서 등락은 있지만 그 등락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권 만으로도 60에서 70만 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약권들을 포함하면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25년 한 해 상승분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상승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그쵸? 미국 시장에서 너무 악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이 구간을 잘 활용하면 그쵸? 매수 구간을 잘 잡아가고 타점을 잘 잡는다면 최소한 내가 추세를 유지하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시장 기준에서 그렇죠.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체크해서 매매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미국 관세 발표 앞두고 숨고르기, 주도주를 포함해 시장 대부분이 약세 마감을 했고 공매도 영향은 약세 종목으로 한정된다.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 직전 1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이고 4월 3일 새벽 5시, 6시 사이에 관세 발표 확정됐고요. 그리고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즉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쵸? 질질 흘러내려가는 요런 정도의 움직임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부터는. 자, 내용 계속 볼게요. 주도주는 변화가 없다. 왜? 공매도가 터졌을 때 알테오젠도 공매도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어떻게 됐죠? 그렇죠? 공매도 시작 이후에 오히려 올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 2.8% 하락하긴 했지만 월화수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매도는 타겟하는 층이 명확하다. 에코프로 BM 같은 거, 에코프로 같은 거 오늘도 5%, 6% 이렇게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더 빠진다는 거죠. 왜? 추세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은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수세로 찍어 누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항상 주도주는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주도주는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이 바뀌는 구간에서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도주 안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신고가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매매하는 그 수익 구간은 어느 정도 나올지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거 DI라는 종목인데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DI.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죠. 알테오젠도 저는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5%, 14% 밑에 내려보면 계속해서 강세 구간. 언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지죠.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 구간은 신고가 구간에서만 한다. 그래야 2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제가 매매한 구간 보면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매매 구간 딱 보이죠? 여기도 하락하고 이후에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 강하죠. 한화, 오션 같은 종목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에서 몇 프로 수익? 57% 수익.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격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 또는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종목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50% 이상씩 이렇게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오션 이후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군으로 제가 탄 거죠. 그런 결과 17%의 초과 수익.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을 매매하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연결지어서 매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관세 발효 이후에 그쵸?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여기 요 내용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